네, 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22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음, 소폭, 아주 소폭 하락 중이에요. 아주 소폭 하락 중인데, 오늘도 개인은 파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개인은 파시고, 예, 기관이랑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예, 금액은 안 커요. 금액은 뭐, 다 이게 100억대 수준이라 그냥 계속 간을 보는 정도라고 할까요? 만약에 판을 키울 생각이 있으면 1000억대가 넘어가야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은 언제든지 의지에 따라 쉽게 쉽게 바꿀 수가 있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152억 플러스 14억 플러스 이렇게 되는 수준이면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하락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선물을 보면 선물은 확연히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매수에 돈을 넣어둔 주체가 개인이에요. 개인이 539억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죠. 사실 외국인은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계속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매수 쪽에 가까운 상태라서 사실은 매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은 지금 포지션 자체가 아니 기관은 포지션 자체가 다 하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 주체는 기관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관은 계속 하방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콜도 보면 기관은 매도하고요. 예, 외국인은 매수해요. 자, 풋도 예, 기관은 매수하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의 포지션이 확연히 다른 거죠. 예. 만기 손익 차트를 봐도 이건 이제 참고용이죠. 예. 음, 개인도 하방을 보기 시작했고 외국인은 여전히 상방이에요. 상방을 보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래를 보고 있는 주체가 예, 증권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증권은 콜 매도에 푼 매수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종일관 이걸 누적으로 봐도 콜 매도하고 푼 매수하고 외국인은 사실은 예, 양매도 포지션에 콜 매수도 있고 푼 매수도 있고 양쪽 다 있거든요. 근데 개인의 포지션을 보면 예, 개인은 콜 매수에 푼 매도 구조라 예, 지금 형태에서 올라가면 개인이 포지션을 제일 잘 짠 모습이 되고요. 지금의 모습에선 개인 포지션이 최고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240에서 290까지 넓혀서 보면 예, 이렇게 개인은 상방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외국인은 양매수 형태죠. 예, 올라도 되고 반대로 내려도 되는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관만 아래로 내려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로 올라가면 외국인도 개인도 상관없어요. 수익이 나요. 근데 위로 올라갔을 때 수익이 안 나는 주체가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형태예요. 지금의 증시에서 기관은 내려가길 원해요. 그래서 선물도 보면 기관은 매도를 하죠.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예.
기관은 내려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오르면 안 돼요, 기관은. 그러니까 계속 패대기를 치는 거죠, 선물을. 현물은 많이 안 사요. 이걸 현물을 사면 자기네들도 손해니까 많이 안 사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선물을 많이 팔고 되도록이면 내릴 수 있게 계속 작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게 이제 외국인의 형태인 거예요. 외국인은 필요하면 상방에다 배팅하고 필요하면 하방에다 배팅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관이 돈이 없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는 대로 하방 세팅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규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지션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설사 오르더라도 이게 외국인들은 사실 올리는 거에 돈을 배팅하고 있어서 올라갈 수는 있어도 기관이 다시 보복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TO 저항을 물고 일단 조정을 하는 상태고요. 문제는 저항이 2090선까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두 개나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전봉의 고점을 넘지 않았어요. 코스피도 넘지 않았고 코스피 200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항에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상승을 했지만 전봉의 고점을 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승은 전봉의 고점을 넘었을 때만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으로는 276.98을 넘어야 이 상승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걸 넘지 못하면 다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268.58 정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268 아래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 지난달의 고점을 넘지 못하면 반대로 내려온다. 선물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넘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선물의 봉은 되게 가볍게 생겼어요. 이렇게. 선물은 아래도 깼고 위도 깼어요. 그래서 선물을 보면 이건 넘어갈 것 같이 생겼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과연 넘길지는 의문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선물을 보면 넘어가야 되는데 기관이 과연 그렇게 해줄까? 기관은 너무 하방에 세팅이 돼 있어서 싸울 것 같아요. 자, 월봉은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월봉 저항은 계속 발달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게 지금 신기한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 에너지는 다우가 제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힘으로 올라가기에는 원동력이 없어 보이고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저항을 드는 힘은 다우가 200포나 300포 올라서 또 갭상승으로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구조에서는 계속 월봉은 계속 누르려는 힘을 작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와서 사실 코스피 200의 주봉은 문제가 없고요. 그냥 위에 저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항이 없고 아래에 지지가 있죠. 그때 말씀드렸던 268 정도. 요 정도고 이게 코스피로 넘어가면 한 2090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이 월봉의 저항을 들고 싶으면 2090대까지 조정을 받은 후에 아랫꼬리를 샥 감아버리면 다시 정고점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주봉은 저항도 없고 지지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반대로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월봉이 눌렀을 때 주봉이 여기서 튕겨야겠다라는 수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봉은 지금의 흐름은 무의미해 보여요. 무의미해 보여요. 그리고 일봉으로 넘어가면 이제 T차트의 T5 지지선이 어제자로 꺾였죠. 그러니까 T5 지지선이 어제 음봉이랑 만났고 음봉이랑 만나면서 오늘은 이제 확산 구조로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일봉상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끝났고, 그러니까 오늘이 처음으로 월봉이 일봉을 누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세요. 자, 일봉만 따로 떼서 매트릭스랑 연결해서 봐야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휩소 코스피는 약간 휩소가 있고요. 잘 보세요. 어제 저점을 안 깼어요. 코스피는 어제 저점이 안 무너졌고,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무너져도 사실은 별 문제 없어요. 예, 훼손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게 떨어진다고 해도 하락이 되지 않는데, 이를 200으로 보면 어제 저점이 깨졌어요.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깨지면, 오늘도 어제의 저점이 깨지면 금요일까지는 회복 불능이에요. 그죠? 지금 상태면 금요일까지는 회복 불능이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어제의 저점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예.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제의 저점이 무너지면 안 되는 구조예요. 만약 어제의 저점이 오늘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돌릴 수가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이제 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선물로 보면 예, 선물도 지금 코스피 200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코스피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코스피 200하고 선물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의 저점이 무너지면 안 되는 구조죠. 만약에 어제의 저점이 무너지면 어쨌든 일봉은 하락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마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다우 상승에 의한 갭상승 뿐이겠죠. 억지로 추세를 다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방법은 갭상승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갭상승이 오지 않는다, 그런 형태에서는 시간을 따라서 계속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제 저점을 붕괴하지 않고 오늘 양봉으로 끝내는 거예요. 선물과 코스피 200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어제의 저점을 지키고 양봉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지지는 다시 만들어질 거고 저항은 좀 더 높아질 거고 다시 고점을 넘으면 고투는 횡보할 거고 다음에 오늘 저투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일 횡보를 시키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제의 저점이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어제의 저점이 훼손되면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수를 하시겠다. 그러면 어제의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2114.45가 붕괴되지 않는 형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붕괴되면 금요일까지 하락 시간대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락 시간대가 유지가 되면 일봉상 양봉이 무조건 뜬 후에 거래를 하셔야 돼요.
자, 당일로 보면, 예. 자, 이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예. 선물도 큰 변화가 없고, 예, 큰 변화 없어요. 근데 외국인은 계속 콜을 사재기를 하죠. 예. 외국인은 계속 콜을 사요. 뭔가 자신 있는 눈치예요. 지금 이틀 전에도 100억을 샀고, 어제도 80억 정도를 샀던 것 같고, 오늘도 40억 정도를 사는데, 이게 환매수인지 아니면 신규 매수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예, 외국인은 계속 상방에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반면 기관은 시종일관, 예, 풋매수와 콜매도, 선물매도, 예,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주식은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찝짝찝짝거리는 수준으로 보이고요. 일봉이 상승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월봉 입장에서도 이제 누르기는 조금 수월한 상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요. 많이만 빠지지 않는다면 월봉에서는 TO 저항을 양봉으로 만나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9월 월봉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2011년 19년도 1월봉은 2018년 8월봉과 9월봉을 합친 모습이랑 거의 유사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두 달치를 지금 한 달에 움직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18년 9월봉은 바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2018년 8월봉이 바닥을 갖고 있지. 그리고 바닥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2018년 8월봉은 T5 저항이랑 안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 1월봉은 바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T5 저항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면 다음 달 그리면요. 시가 정도가 매수가 돼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 다음 달에는 이번 달 시가 수준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매수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다음 달에 만들어지니까요. 앞으로 오늘이 거래일 기준으로 며칠이죠? 22일이죠. 그러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자, 오늘이 22일, 23일, 24일, 25일, 그 다음에 28일, 29일, 30일, 30일, 잠깐만요. 다시 셀게요. 22일, 23, 24, 25, 28, 29, 30, 31, 1일, 그 다음에 6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날은 이제 2월 6일이 된 거고요. 만약에 오늘도 어제 저점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6일부터 매수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치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그죠? 지금 정도 수준의 지수를 6일도 휴일이에요? 6일 휴일인가요? 그럼 7, 8일이에요? 7, 8? 7, 8이요? 이게 7일, 이게 8일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첫 번째 매수 날은 2월 7일이고요. 만약 어제 저점을 깨면 2월 7일이 가장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단 지금 정도의 수준을 31일까지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윗골이 잔뜩 달면 꼴 보기 싫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정도의 지수를 말일까지 유지한다. 오늘 말일까지 남은 숫자는 오늘이 22일, 23, 24, 25, 28, 29, 30, 31, 8거래일 남았죠? 셋, 넷, 셋. 오늘 포함 8거래일 아니에요? 예. 오늘 포함 8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8거래일 동안 횡보를 잘 해주시면 2월 7일 이후로
이번 달에 시가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걱정인 거는 기관의 포지션이 너무 아래에 세팅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에요. 이 포지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연말에 이렇게 멋진 상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의구심도 들어서 일단 관찰해 보시죠. 지금 상태로 가면 2월 7일 정도 이후에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오늘 매수하실 거면 어제 저점 손절 라인 꼭 지키시고요. 저라면 2월 7일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